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4단원이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단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방정식도 나오고 부등식도 나오는데, 가장 먼저 방정식, 지수에 들어가는 방정식을 이제 볼게요. 자, 이제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인데, 자, 2의 x제곱은 8에서 이게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자, 밑이 같으면은 지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x가 3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 거야. 그래서 ax1이 ax2가 같으면은 지수가 같아야 된다. x1은 x2가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 뒤로 가야죠. 자, 이번에는 그 지수 또는 밑의 미지수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밑이 같을 때, 지수가 이렇게 fx, gx 다르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지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죠. fx는 gx랑 같아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그 지수가 이렇게 다르게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밑이 만약에 1이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x 꼴이 반복된다. 우리 반복되는 거는 그동안 치환해가지고 이제 풀었던 거는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우리 치환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점, t가 0보다 크다. 지수함수 치환할 때는 t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걸 가지고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같을 때입니다. 방금 전이랑 반대야. 방금 전엔 밑이 같을 때, 이번에는 지수가 같을 때인데, 지수가 같으면 밑이 기본적으로 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수가 이제 0일 때, 0제곱 1이니까 지수가 0일 때에도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인데, 그 위에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자, 밑은 같은데 지수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자, 아니면은 이제 x가 1이어야 되지 않을까. 요걸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이야. 자,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클 때, ax1이 ax2보다 크면은 그 대소관계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x1이 x2보다 크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자, 밑이 0과 1 사이야. 그랬을 때에는 이 지수의 대소관계가 반대로 뒤집혀졌었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반대로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를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그대로 옮긴 건데, 자, 밑이 같을 때, 이렇게 지수끼리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을 때에는 이거는 밑의 범위를 나눠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제 지수는 대소관계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로. 이렇게 이제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꼴이 반복된다. AX가 반복되면은 T로 치환해서 풀어주시면 됐었죠. 마찬가지로 범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밑인 X가 0과 1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나눠서 해주시고요. 자, 로그로 넘어옵니다, 이제. 자,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은 이제 그 3이라는 숫자를 이제 로그로 표현해 주시면은 로그 2에 8과 같으니까 x를 8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그래서 밑이 같을 때 이렇게 로그의 두 값이 같게 되면은 진수끼리 같다라고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밑이 같으면 진수가 같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진수나 밑의 미지수를 포함할 때인데, 이제,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자, 밑이 같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진수가 같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로그 ax 꼴이 반복된다.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지수함수와의 차이점은, 지수함수는 치환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었어. 근데 얘는 치환했을 때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가 않죠. t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수가 같을 때, 진수가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을 같게 해줘야 되겠고요. 자,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양변에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여 푼다 라고 돼 있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x, 로그,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보다 크다. 이런 걸 풀고 싶다.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치.
밑을 이제 요 놈으로 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좀 취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로그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도 로그를 취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자, 로그, 얘가 지금 이제 몇이었지? 얘가 이제 12였죠? 자,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로그 x가 앞으로 나오니까, 뭐, 로그 x, 얘가 로그 2보다 크다.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자, 부등식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부등호 대소관계가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자, 그러면은 밑이 지금 A로 통일이 돼 있어. 그러면은 진수끼리 대소관계를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 밑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수가 얘가 앞에 게 더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때는 이제 반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로그의 x꼴 반복,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해결해 주시고, 지수의 로그가 있다. 아까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그 로그를 취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엔 4번, 로그의 진수의 로그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로그 해주는데 안에 또 로그가 있는 이런 꼴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냐라는 거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진수는 0보다 크다. 얘가 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에 얘도 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진수 조건을 좀 체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을 좀 보실 건데, 저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지금 저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4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저거 2의 x 플러스 3은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의 x제곱을 좀 t로 치환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식이 4의 x라는 거는 2의 x를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지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t로 치환해 주셨을 때는 반드시 t가 0보다 크다라고 써 주셔야 되겠고, 치환을 했다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은 0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근은 x를 말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주어진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표현은 근이라고 했었죠. 근데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은 이 x가 알파 베타일 때가 근인데 t로 치환해 버리게 되면은 이제 알파 베타를 넣은 2의 알파 2의 베타가 이제 새로운 근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알파 베타가 지수에 들어있는 값입니다. 자, 이 지수에 들어있는 값을 어떻게 해야 더한 것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수끼리 더하는 거는 그 두 수를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아니라 두 근의 곱을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근의 곱 3은 이 두 근의 곱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와 같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로그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로그 2의 3으로 바꾸어서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요거 로그 2의 3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해서 두 근의 합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근의 곱을 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필수예제 2번이야. 이번엔 로그 방정식인데 k가 0보다 클 때 저 방정식을 푸니까 알파 베타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좌변으로 넘겨서 쓸 거고요. 자, 그리고 6을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6 로그 2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는 0이야. 자, 원래 저 지수가 짝수일 때는 앞으로 나올 때 반드시 절대값, 안에가 절대값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 x가 0보다 이제 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고려하면은 절대값은 없어도 되겠고요. 자,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처럼 치환을 해서 좀 풀어서 간결하게 좀 풀어보자고요. 간결하게.
자, 로그 2x를 t로 이제 치환을 해 봅시다, 이제. 그럼 t로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근데, 이 x에 해당하는 그 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그 알파 베타를 넣어주시면은, 여기 새로운 t에 관한 근이 등장하겠죠.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알파 베타를 구해주는 건데, 알파 베타는 진수에 들어있는 값이란 말이지. 자, 우리가 두 진수를 어떻게 해야 곱했었냐? 두 로그를 더했을 때 진수의 곱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두 근의 합 6은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와 같으므로 우리는 이제 6은 로그 2의 알파 베타와 같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자, 지수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6제곱 64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제 3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라는 걸 구해주는 문제네. 자, 다시 한번 식을 써볼 건데, 4의 x 플러스, 자, 2의 x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좀 써볼게. 자,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치환을 해줘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는 순간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깔리겠죠. t로 바꿔서 씁시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좀 변형을 이제 해서 풀어줘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문제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 한해서 이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함수화 시켜가지고 이 좌변에 있는 거 함수화, 우변에 있는 거 함수화 시키면 좌변은 2차 함수, 우변은 y는 0, x축이죠. 즉, 이 범위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2차 함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자, 이거 2차 함수를 그리기 전에 완전 제곱식부터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부터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좀 이제 확인을 해 줬고 그걸 토대로 2차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그림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t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0이라고 봐주시면 t가 0보다 큰, 즉 이 범위에서만 결국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만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해주면 돼?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크면은 자, 그러면 이 범위, 분홍색 범위가 0보다 크면 되니까 그 분홍색 범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지점 t가 0일 때이죠. 즉 t가 0일 때가 그 t가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t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은 지금 몇이냐면은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0을 대입하면 k-3입니다. 즉 이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k가 3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분홍색 범위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분홍색의 모든 점들의 y좌표가 y값이 0보다 크면 되는데 지금 t가 0일 때 얘는 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분홍색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값은 0보다 꼭 클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0 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0 이어도. 다시 얘기하면은 이 뻥 뚫어진 점이 0이면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분홍색이잖아. 그치? 뻥 뚫어진 점이 0이어도 분홍색은 당연히 0보다 크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이제 볼 건데,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제 항상 그 진수 조건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많이들 빼먹습니다. 항상 로그 부등식 문제 접하실 때, 진수 조건부터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좀 이제 풀어 나가기 전에,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이제 감이 잡힌다. 바로 막 이렇게 샤샤샥 하지 마시고, 진수 조건부터 좀 체크를 하자고요. 자, 진수 조건.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진수인데 얘네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풀어주시게 되면은 x가 마3보다 크다. 자, 마찬가지로 3x-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는 x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중에서 정수 x를 구해줘야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진수끼리의 대소관계식을 작성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는 반대로 뒤집혀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넘겨서 정리를 바로 해주시게 되면은 x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결국에는 이제 얘네 세 개를 다 만족을 시키는 범위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으로 확인을 해볼게. 자, 마3, 그 다음에 3분의 2, 8 해주셔가지고 8보다 작고 마3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크다. 그러면은 공통범위가 여기로 표현이 되겠구나. 3분의 2와 8 사이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개수 세주시면은 1부터 가능하죠. 1부터 7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7개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지수의 로그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저 방정식에 보시면은 지수의 로그가 있습니다. 자, x 로그 x는 10x 제곱의 두 꾼이 알파 베타이다. 걔네들을 곱한 걸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에는 그 양변에 로그를 취해준다 라는 거지. 로그를 취해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처음에 써져 있던 것들을 진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진수로. 진수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로그를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밑은 얘랑 동일하게 10으로 설정을 이제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얘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제 얘. 그리고 얘는 진수끼리 곱이니까 좀 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로그 x 앞으로 튀어나오네. 로그 x 앞에 있고 로그 x 또 있네, 여기. 로그 x. 자, 얘 분해합니다. 로그 10 더하기 로그 x제곱으로 분해가 가능할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면, 자, 곱해서 로그 x 제곱이야. 자, 얘는 1입니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x제곱은, 자, 2 앞으로 끄집어 나오면서 이항해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x라고 여기까지 표현해줄게. 자, 알파, 베타. 처음에 주어진 그 x 값의 곱을 구해주시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있잖아.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였는데, 이제 그 로그 x를 이제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실 때, 치환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뀔 건데 이제 근이 바뀌죠. 알파 베타는 x 값이었으니까 넣어주시게 되면은 두 근이 로그 알파, 로그 베타로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 두 진수의 곱이니까 이 두 로그 값의 합을 계산해 보시면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근의 합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두 근의 합 2는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자, 그럼 얘는 이제 로그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2가 로그 알파 베타이니까 알파 베타 계산해 주시면 알파 베타는 10의 제곱 100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5번이 답이다.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진수 조건 체크해 주고 계산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fx, gx가 그려져 있을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라라는 문제야. 보시면 우리는 먼저 저 부등식을 좀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로그 2분의 1의 fx gx 로그 2분의 1의 gx의 제곱이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확대해서 좀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들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 대소관계 반대로 뒤집혀 주셔야 되겠죠. 그걸 감안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진수 조건 체크. 자, 이 놈이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gx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대소관계식 작성해 보시면은 fx, gx는 결국에 반대로 뒤집혀서 gx의 제곱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라고 써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fg의 부호를 이제 좀 따져줘야 되겠고,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자, 제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이 의미인 즉슨 0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그럼 gx는 최소한 0이 아니니까 gx는 양수이던가 음수이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네 이제 그지? 근데 여기서 좀 가정을 한번 해보자. gx가 만약에 0보다 클 때에는 f가 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gx가 0보다 작을 때 f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처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g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조건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g가 0보다 커. 그럼 f도 0보다 커야 되겠네, 그죠? 자, 이런 조건화에서 이 부등식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양변을 gx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양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gx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와야 되겠죠. 즉 우리는 첫 번째 상황 gx가 양수일 때에는 fx도 양수여야 하며 f가 g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야. 자,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실 거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gx가 0보다 작을 때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 f가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fx가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양변을 gx로 나눈다. 근데 이번엔 gx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1번을 있잖아요, 얘들아.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가 더 위에 있는 걸 찾을 건데 g, f가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f가 아래로 블록이고 g가 위로 블록입니다. 자, 이 아래로 블록인 f가 더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은 1보다 작은 쪽하고 여기 2보다 큰 쪽이란 말이지. 일단 당장 얘만 만족시키는 범위가 이제 뭐냐면은 1보다 작은 쪽하고요. 2보다 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fg가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잘 보시면은 f는 사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f가 이제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제 g가 0보다 큰지 얘를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g는 잘 보시게 되면은 g가 그 0보다 큰 쪽은 0과 2 사이밖에 없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풀어줬을 때 0과 2 사이의 범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는 결국에 어디냐? 1보다 작은데 2보다 크면서 0과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0과 1 사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하나 찾아주실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가 더 밑에 있어야 돼. f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음수여야 되겠죠? 보시면 f가 더 밑에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은 여기 1과 2 사이입니다. 1과 2 사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1과 2 사이라고 하나를 좀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고 1과 2 사이.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등호가 여기 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등호를 좀 달아주겠습니다. 등호. 자, 그러면은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1과 2 사이가 이제 되긴 하겠는데 fg가 둘 다 음수여야 되겠네. 음수. 근데 지금 보시면 fg가 둘 다 음수인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g가 음수인 부분은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없죠. 그리고 f가 음수인 부분은 더더욱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f가 음수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요거를 유일한 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다. 얘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6-1번을 보시면 자, 활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활용 문제. 활용 문제를 좀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대입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외부 자극의 세계, 그 다음에 감각의 세계. 얘네들이 지금 좀 다르게 나와 있어. 자극의 세계, 감각의 세계.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하는데 외부 자극의 세계가 60일 때 감각의 세계가 0.45다. 그러면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보시면은 감각의 세기가 0.45인데 쟤는 이제 i가 60인 상황이니까 k로그 60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이번에 감각의 세기가 즉 s가 1.7이고 외부 자극의 세기가 이제 a 곱하기 10의 n제곱일 때 요런 꼴일 때 이제 kan을 다 구해봐라, 곱해봐라 라는 거죠 이제. 자,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지금 로그 6이 0.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 60을 로그 6 곱하기 10으로 좀 분해를 해주시게 되면은 k에
로그 6 더하기 로그 1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이제 0.8이니까 1.8K라고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1.8K. 자, 그러면은 우리는 1.8K가 0.45이구나. 얘가 0.45이구나. 따라서 K가 몇이다? 1.8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가 4분의 1입니다.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1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4분의 1을 여기다 넣읍시다, 이제. 그러면은 1.7은 4분의 1의 로그에다가 이제 a 곱하기 10의 n제곱이 되면서 양변에 4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우리는 이제 그 a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면서 n은 정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지수식으로 바꿔서 10의 6.8제곱은 10의 6.8제곱은 a 곱하기 10의 n제곱, 여기까지 좀 표현을 좀 이제 해볼게. 자, 근데 n이 정수라고 돼 있고 a는 10보다 작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이제 해주시면 되냐? 자, 얘를 지수식으로 바꾸지 말고 이 상태로도 그냥 바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좀 더 풀어볼게요. 진수끼리 좀 찢어줍니다. 그럼 로그 a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식이 얘가 이제 정수이면서 a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 얘가 10보다 작으면은 이 로그 a의 값은 1보다 작을 겁니다. 즉, 이 문제는 6.8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소수 부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이 얘기는 이 정수 부분 n이 6이어야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인 저 로그 a가 0.8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로그 a가 결국에는 0.8이므로, 근데 0.8이 지금 로그 6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a가 6인 것을 알 수 있고 n은 6인 것을 알 수 있었고 k는 4분의 1입니다. 다 곱해서 이제 6, 6, 4분의 1 곱해서 답을 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몇 5%씩 증가를 하는데 일정한 비율로 매년 증가할 때 이번엔 5배가 되는 것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거든, 지금. 자, 어떻게 해주시냐? 일단은 그 기업의 매출액을 A라고 두면은 이게 5%가 매년 증가한데,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5%가 증가해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죠? 1 플러스 100분의 5라고 볼 수 있어. 이 상태에서 또 1년이 지난다. 그럼 여기서 5%가 또 증가하는 거니까 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야. 그러니까 그땐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듭해서 이제 매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T년만큼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T년 후에 5%씩 매년 증가한 식이 될 건데, 우리는 이게 현재 매출액의 5배가 되도록 하는, 즉 5A가 되도록 하는 이 T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자, 그럼 결국에 처음에 세웠던 매출액은 사실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A는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계산해 주시면 100분의 105의 T제곱은 5가 되겠죠, 이제. 자, 100분의 105는 그 소수로 표현하면 1.05입니다. 결국 1.05의 T제곱이 5가 되는 걸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보통 문제에서 로그 값이 주어져 있어. 이거는 로그를 좀 활용을 해주라는 얘기겠죠. 자, 이 주어진 식을 양변에 로그를 취할 겁니다. 로그를 취해 주시게 되면은 로그 1.05의 T제곱은 로그 5가 되겠다. 자, 근데 우리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로그 5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로그 2분의 10과 같기 때문에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와 같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와 같은데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0.3이니까 0.7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이 식에서 로그 1.05의 T제곱이 0.7까지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T를 앞으로 끄집어 냅니다. 그러면 T 로그 1.05는 0.7이 되는 상황이고, 로그 1.05가 0.0이라고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수점 2칸 옮겨주시게 되면은 T가 결국 35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4단원을 마치겠습니다.